전국에 계신 토익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온스쿨랩 최서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테스트 1에서 벌써 7강까지 오셨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RC 파트로 넘어가게 되죠. 이 앞에서 1번에서부터 100번까지 LC part 1, 2, 3, 4 전부 다 공부법과 리뷰까지 다 잡아드렸으니까 확인 꼭 해주시고요. 우리 RC에서도 101번에서부터 200번까지 한 문제도 빠짐없이 같이 여러분들과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되고요. 테스트 1에서는 각 파트별 공부 방법과 리뷰를 간단하게 먼저 알려드리고 문제풀이 진행될 거니까요. 그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파트 5 같은 경우는 총 30문항이죠. 신토익으로 바뀌기 전에는 40문항이었는데 신토익으로 바뀌면서 30문항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긴 했죠. 이 부분에서는. 시간은 7분 컷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7분에서 6분, 5분으로 점점 더 줄이실수록 나중에 Part 7에서 할애하실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LC를 푸실 때, 그러니까 시험지를 받자마자 시험 시작됩니다 라는 방송과 LC Part 1의 디렉션이 끝나는 그 사이 동안 Part 5에서 최소 10문제 정도를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주신다면 이 7분이라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토익에 나오는 문제는 문법 문제와 어휘 문제 두 가지로 쪼개지죠. 문법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준동사, 비교, 구문까지 굉장히 얇고 골고루 출제되는 것이 토익 문법의 특징입니다. 각각의 시험 용어마다 이제 출제를 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데요. 토익 같은 경우는 정말 세세하게 나오는 예외적인 법칙들은 거의 다루지 않고 얘네들의 기본 문법을 강조를 하고 있대. 당연히 좀 분포도가 좀 넓은 거죠. 동사 같은 경우는 수, 태, 시제, 수일치, 태, 그리고 시제까지 다 싸잡아서 들어가 있는 파트고 어휘 같은 경우는 명동, 형부라고 해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어휘와 전치사와 접속사는 뜻도 중요하고 문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문법과 어휘 둘 다 넣어뒀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에는 문법 문제인지 어휘 문제를 구분을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문법 문제라는 건 선택지 A, B, C, D를 딱 보셨을 때 앞에 있는 것 좀 비스무리한데 뒤에 부분이 다르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문법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빈칸을 기준으로 앞과 뒤를 보면서 여기가 누구의 자리일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항상 모든 문법 문제는 문장 구조 분석을 꼼꼼히 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정답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만약에 선택지 A, B, C, D를 봤는데 A, B, C, D가 모조리 다르게 생긴 보기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면 그건 바로 어휘 문제가 되겠죠. 어휘 문제는 일단 해석도 필요하지만 이 빈칸에 들어가 있는 게 이 다음이나 이 앞이나 뭔가 컬로케이션이라고 해서 같이 짝지어 잘 쓰이는 수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암기해 두시면 어휘 문제에서도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실 거고 우리 모의고사 강의에서 제가 이런 문법적인 부분 그리고 어휘, 컬로케이션 부분 많이 잡아드릴 겁니다. 실제로 기출에 나왔었던 포인트들 제가 다 예전에 뭐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좀 더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필기 열심히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리뷰하시는 방법은 질문이란 선택지를 저는 다 적으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택지와 주어진 이 질문 간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정답을 뽑아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빼놓지 않고 다 적어두시는 거 습관화 시켜주시고요. 어휘 문제였든 문법 문제든 문장 구조 분석은 다 하십시오. 파트 5에 나오는 문장 구조 분석은 어휘 문제든 문법 문제든 리뷰, 오답 처리하실 때는 다 해주시고요. 정답의 이유를 정리를 해주시고 모르는 단어, 수거 표현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약한 문법 부분. 내가 이거를 풀었는데 그래 나는 비교 구문은 진짜 더럽게 약해. 나는 진짜 아니면 관계대명사, 나는 관계대명사를 보면 팔만대장경을 보는 느낌이야.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약한 부분은 이론을 통해서 조금 더 보강해 주셔야 다음 문제에서도 틀리지 않고 스무스하게 맞추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아우 설레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101번 문제 먼저 들어갑니다. ABCD 보시면 he, him, his, himself라고 해서 지금 막 인칭 대명사의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인칭 대명사 문제는 매회 정기 시험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그냥 최소 한 문제씩은 무조건 출제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칭 대명사의 90%는 소유격 다음에다가 명사 쓰는 거, 요 포인트로 출제가 되는데 여기를 한번 잘 보시면 Chef Harrington likes the food 그리고 cooks for hotel guests but would prefer to create more complex dishes 라고 해서 동사, 동사, 동사 몇 개가 보이죠? 3개가 보여요. 동사가 3개가 들어가 있고 접속사가 하나가 보이죠. 원래 동사의 개수는 접속사의 개수에다가 하나를 더한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동사가 3개면 접속사는 2개는 있어줘야 되는데 내 눈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는 뭔가 접속사가 생략되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원래 101번에서 인칭되면서 문제가 나오면 소유격 다음에다가 명사를 쓰는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나오는 90% 이상으로 출제되는 쉬운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1번 문제부터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면 그 달을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쪽박달이다, 많이 어려웠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셰프라는 사람이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쿡스라고 해서 동사가 다시 나왔어요. 여기에 뭔가 접속사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접속사가 생략된 자리고요. 동사의 앞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주어. 그러므로 주어 자리에다가 쓰는 주격인 he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목적격의 관계대명사는 단독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시면 이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자, 목적격 관계의 대명사 I read a book which he wrote. 뒤에서 앞에 있는 어북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데 그는 썼다 뭐를 목적어가 없으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랬을 때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을 해버릴 수 있어.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선행사 명사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와버려서 지금처럼 좀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잡아주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번 문제. 이 문제는 그래도 앞에 풀었던 101번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좀 괜찮은 편이죠. between이 보입니다. 이 looks so cosmetics라는 주어는 it's seeking 찾고 있습니다. female consumers를 목적어까지 들어갔고 18살에서 35살 사이에 나이대에 있는 분들을 찾고 있는 거죠. between A and B라고 등의 상관 접속사 정답 10번 처리해 주시고 우리 토익에서 나오는 등의 상관 접속사 포인트 정리했으니까 여러분 같이 필기해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Between A and B,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only A but also B. 거기서 올소는 생략이 가능하죠. B as well as A까지 챙겨주시고요. 하나만 더 잡자면 쌤 지금 주어 자리에 looks cosmetics라고 해서 s로 끝났는데 이거 복수주어 아닌가요? 그럼 동사 are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거 실제 토익 시험장에서 수일치로 출제된 바 있고요. 주어가 아무리 s로 끝났다고 해도 대문자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저 회사의 고유 명사가 되죠. 저 회사 이름 자체가 s로 끝나는 한 회사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인 is로 받아줘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03번 들어갑니다. 쉽다. 참 너무 좋다. ABCD 보시고 앞에 비슷한데 끄트머리 조금씩 다른 거 이런 걸 문법 문제라고 하고요. 빈칸의 앞에 어라는 관사 들어가고 빈칸의 뒤에 with라고 해서 전치사가 위치합니다. 누구 자리다? 명사. ABCD 보시고 month로 끝나는 명사 B번 고르시면 끝인데 이거 정답만 고르고 넘어가 버리면 이 모의고사 강의가 너무 아쉽잖아요. 이거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제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필기 좀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명사의 자리를 좀 정리해 볼게요. 관사나 소유격이나 형용사 뒷자리는 누구 자리다? 명사 자리죠?
전치사도 전치사의 목적어로 명사를 가질 수 있고 타동사도 타동사의 목적어로 명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관사랑 전치사 사이에 명사 쓰셔야 돼요. 전치사랑 전치사 사이에도 뭐를 쓰는 거다? 명사를 쓰셔야 되고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를 쓰고 그 동명사가 타동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뒤에 의미상의 목적어로서 또 명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복합명사라고 해서 명사, 명사 합해서 하나의 명사 덩어리를 이루어내는 것도 명사 자리죠. 토익에서는 딱 이 정도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명사 문법이랑 관련돼서 이만큼은 머릿속에 있어야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명사 자리 정리 좀 해두시고 appointment라는 단어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진짜 이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자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appointment이라는 거는 가산명사예요. 가산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an appointment 혹은 appointments라고 단수와 복수를 표현할 수 있고 schedule an appointment, cancel an appointment, change an appointment, arrange an appointment 이라고 해서 이런 동사들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appointment를 수식해주는 단어들로 봤을 때는 a completed, a dental appointment, a missed appointment 이라고도 얘네들도 자주 볼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쫙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넘어가자. 104번. lightest, 가장 가벼운, partial, 부분적인, creative, 창의적인, oldest라고 하면 가장 오래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situated in the heart of the tourist street, 관광지구의 중심부에 위치된 이라고 들어가 있죠. York History Museum 이라는 박물관은 displays, 전시합니다. 가장 모모한 컬렉션을 of the tapestries in the UK.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지금 더라고 해가지고 더라는 정관사가 보이고 밑줄 쓰고 컬렉션이라는 명사 들어갔죠. 관사랑 명사 사이에다가는 형용사를 쓸 수 있어요. 그 ABCD를 보시면 전부 다 형용사기도 하고 좀 재밌는 건 A번이랑 D번 같은 경우는 형용사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들어가 있죠. 우리가 형용사의 최상급은 원래 앞에다가 정관사 더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 후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는 바로 in the UK예요. 얘를 볼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최상급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한번 볼게요. of the 복수명사라든지 in 장소명사, 지금처럼 in the UK, in Korea, in the classroom 이런 것들 아니면 현재 완료. 내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봤던 김치찌개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이럴 때 쓰는 거죠. So far, 지금까지라는 뜻이니까 비슷한 맥락이고요. among이라는 거는 셋 이상일 때 쓰는 거니까 또 최상급의 단서로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최상급의 단서구나를 아셔야 A번이랑 D번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박물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페스트리의 수집품 중에 가장 오래된 걸 가지고 있다라고 가는 게 적절하겠죠.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알 수 없어요. 박물관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 있었던 물건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정답은 D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모르시는 단어 좀 적어봤는데 in the heart of라고 하면 어디에 심장이니까 중심부에 라는 뜻이고요. 요 tapestries라는 거는 테페스트리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직물로 이게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색실로 직물에다가 예쁘게 그림을 표현한 거를 tapestry라고 합니다. 예쁘죠? 넘어갈게요. 최상급 단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05번. The only, 유일한 뭐다? The white earphones, 흰색 이어폰들은 are the only 뭐뭐뭐다. are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앞자리 주어 뒷자리가 주격 보호로 들어갈 거고 더라는 관사가 들어가고 only라는 형용사 들어갔으니까 빈칸은 명사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보호라는 자리에다가 명사를 쓰는 것은 주어와 동격의 관계를 이뤘을 때에만 보호 자리에다가 명사를 쓸 수 있어요. ABCD 보시고 several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복수의 명사를 써야 하는 수량 형용사니까 버려주시고요. 대열은 유도부사예요. 유도부사. 부사 찌끄레기니까 명사 자리에 쓸 수 없죠. 쉬픽이냐 원지냐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주어 자리에 s라고 해서 복수가 들어갔어요. 여기는 1번 동격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가야 하면서도 2번
s라는 복수의 포인트까지 맞아줘야 되기 때문에 복수의 대명사로 표현할 수 있는 ones를 정답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the white earphones are the only ones in stock at our High Street branch at the moment.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흰 색깔 이어폰이 유일한 것들이다 라고 해석하시고요. ABCD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 잘 해두십시오. 핀 6번. 저는 이거 보자마자 사실 뭐 거의 바로 정답 들어가는데 여러분들도 저랑 모의고사 많이 풀고 나시면 이거 아닐까라는 느낌이 점점 생기실 겁니다. Mr. Burns는 was presented with a gold wristwatch라고 해서 금 손목 시계를 받았대. In 뭐뭐뭐 of his 30 years of service. 자, 여기서의 서비스라는 거는 우리가 서비스 줄게. 이거 먹어봐라. 이거 먼 게다. 먹어봐라. 서비스다. 이게 아니라 근무라는 뜻이 있어요. 재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것을, 재직한 것을, 그 공로를 인정하여 금시계를 받게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앞에 전치사 들어가고 뒤에 전치사가 들어가면 명사를 쓰고 ABCD 전부 다 명사이기 때문에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어휘 문제 되겠습니다. In recognition of는 무엇을 인정받아라는 뜻인데 너무너무 잘 나와요. 정말 뭐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수거기 때문에 100% 암기해서 들어가 주시고 그 이외에도 나올 법한 것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앞에 전치사, 뒤에 전치사, 중간에 명사 들어가는 덩어리들이에요. In response to 어디에 응하여. On behalf of 쟤도 잘 나오죠. 누구누구를 대신하여. In celebration of 무엇을 축하하여. In charge of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 In compliance with 무엇을 준수하여까지 뒤에 어떤 전치사를 쓰느냐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치사까지 같이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됐죠? 107번 ABCD가 인칭대명사의 문제로 나왔어요. 난 아까 분명히 인칭대명사 문제를 풀었는데 또 나왔어요. 어떤 내용일까 한번 봤더니 once라는 접속사 깔고 probationary period ends 주어 동사 나왔죠. The new employees 주어 will attend라고 해서 동사 두 개를 잘 연결해주는 once 접속사까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기 빈칸이라는 건 이만큼이 다 일단 주어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주어에 period라는 명사가 이미 잘 들어가 있으니 그 명사를 수식해주는 뭐가 필요하다? 소유격이 필요하겠죠. 정답은 there 들어가시면 돼요. My pretty sister. 여러분 보이시죠? 소유격 쓰고 형용사 쓰고 명사 쓰면 됩니다. 어순이 소형명입니다. 소형명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 형용사, 명사 이렇게 이어 들어가죠. 이건 쉬운 문제였어요. 넘어가자. 108번. as, of, at, by 들어가고 빈칸 뒤에 ing 눈에 밟히시면 아주 잘 보고 있어요. Astrid Financial Services 또 나왔죠. 주어 자리에 아무리 s가 들어가도 대문자가 보인다라는 건 고유명사로서 단수 취급하는 동사 눈으로 한 번 더 꾹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 회사는 is hoping to expand its business. 사업체를 확장하기를 바란다. 어떻게 함으로써? 유럽 전역에 걸쳐서 새로운 지사들을 열음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기본이 정답입니다. 벌써 한 4년 전쯤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클래스 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학생들이 한 100명, 120명 정도가 됐었는데 앞에서 네 번째 줄에 앉아 계셨고 되게 눈에 띄었어요. 왜냐면 수업 듣는 내내 단 한 번도 허리를 이렇게 하신 적이 없고 꼿꼿이 세우셔가지고 수업을 들어주셔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이대가 조금 있으셨었는데 한 40, 50대 저 시험장 갔는데 이거 나와서 맞췄어요 라고 되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무조건 나와요, 여러분. by ing. 제가 제일 자주 나오고 그 다음 on ing, 뭐뭐 하자마자. 이거 그 다음 잘 나오고 그 다음 in ing, 뭐뭐 할 때 뭐뭐 하다가 순차적으로 잘 나오는 거 적어드렸으니까 다 암기해 주시고요. 우리 throughout 좀 잡고 들어갈게요. 저 친구 최근에도 정답으로 출제됐습니다. throughout이라는 것은 뒤에 장소의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시간의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장소의 명사가 들어가면 도처의 전역의 곳곳에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에 이런 거 throughout the Korea, throughout 어쩌고 저쩌고 뭐 throughout the 부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부산 전역에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들어가게 되면 내내라는 표현이죠. throughout the weekend, 주말 내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둘 다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109번. limitation, limits, limited, limit. 근데 요즘 이런 거, 이거 자체를 한국어로도 자주 쓰다 보니까 좀 익숙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더라는 관사가 들어가고 demand라는 명사가 보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쓰고 싶고 ABCD를 봤을 때 형용사를 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C번이 PP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제한된, 한정된이라고 해석을 하죠. 우리 또 limited edition 이런 말 많이 쓰죠. limited라고 많이 쓰죠.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imited라는 단어, a limited time only. 굉장히 한정된 시간 동안에만 이럴 때 많이 쓰죠. limited time, 오직 한정된 그 시간에만 몇 프로 할인해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supplies are limited. 저희 지금 공급품들이, 용품들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많이 없으니까 빨리 사라 이런 걸로 이어질 때도 있고요. limited financial assistance, 제한된 재정 도움. 이런 식으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limited라는 단어 좀 잘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형용사 자리 한번 살펴봅시다. 관사랑 명사 사이에 형용사 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 형, 명도 있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쌤, 형용사가 이렇게 연달아 나올 수 있어요? 있지.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착한 내 동생 이럴 때도 쓰잖아요. 형용사 여러 개가 하나의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형용사 받고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는 거 나올 수 있고 타동사의 뒷자리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항상 주격 보어랑 목적격 보어, 보어 자리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대절, 의문사절 전부 다 쓸 수 있지만 형용사도 쓸 수 있고요. 보어 자리에서는 이 형용사의 정답률이 거의 9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정 어렵다 하면 형용사로 찍어보심이 어떨지. 찍으면 안 되죠. 명사가 들어가면 동격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형용사인데 어쨌든 그만큼의 정답률이 높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분사도 형용사죠. 분사는 앞에서도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뒤에서도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특징 간단하게 잡아봤습니다. 넘어갈게요. 110번. Printing on both sides of each sheet of paper. 종이에 각각의 양면을 다 프린팅하는 것은, 양면 인쇄를 하는 것은 will result in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다. Fewer sheets being required. 더 적은 종이들이 필요로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양면으로 인쇄하면 종이는 좀 아낄 수 있으니까.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이렇게 ing로 뒤에 갖다 붙였습니다. 분사 구문입니다. 얘는 완전한 문장 앞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구문의 위치 자체는 지금처럼 뒤로 갈 수도 있어요. Reducing waste라고 해서 어떤 낭비를 줄인다. 그러니까 양면 인쇄하는 것은 요구되어지는 종이를 덜 요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결과적으로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정답 A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조금 더 보실게요. formerly라는 단어는 이전에라고 해석되죠. 이 단어는 과거 시제의 단서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랑은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once는 접속사죠. 접속사. 그리고 more이라고 하면 비교급이랑 잘 쓰죠. more beautiful than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 지금 역시나 어울리지 않고요. 이런 분사 구문의 분사라는 건 준동사의 일종이에요. 자, 준동사라는 거는 결국 동사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누가 수식하는 거다? 부사가 수식하죠. 그래서 준동사에 들어가는 동명사, 투부정사, 그리고 지금처럼 분사. 얘네들은 전부 누가 수식하는 거다? 부사가 수식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consequently라는 ly로 수식하는 거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자, 조금 더 잡고 들어갈게요. result from 이랑 result in 맨날 헷갈리시죠? result from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from이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그 원인에서부터 비롯된 거고 result in이라고 들어가면 어떤 결과를 낳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라는 뜻으로 제발 구분 잘 해두시고요. 저런 식으로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와서 잘 표현을 만들어내는 컬로케이션들 좀 잡고 들어갈게요. participate in 어디에 참가하다, 참석하다.
specialize in 무엇을 전문으로 하다. adhere to, stick to 무엇을 준수하다, 따르다. respond to 어디에 응답하다, 반응하다. respond to, reply to, react to 전부 다 동의어죠. merge with는 합병하다, rely on, depend on 어디에 의존하다 라고 해서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잘 나오는 이런 표현들 정리해 두시면 어휘 문제 푸실 때에도 굉장히 도움받게 되실 겁니다. 111번 빠르게 가볼게요. his 소유격이죠. 물론 his는 소유 대명사로도 쓰이지만 소유격이죠. 뒤에 보시면 소유격의 뒷자리는 누구 자리다? 명사. A번 바로 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잡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spend라는 거는 spend 다음에 시간이나 돈을 쓰고 ing, spend 시간, 돈, ing라는 동명사 관형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spend 다음에 several weeks라고 해서 시간 표현이 들어갔고 ing, training 들어갔고요. 얘가 동명사지만 누구누구를 훈련하다라는 타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의미상의 목적어가 더 필요하고 그 의미상의 목적어 자리에 그의 replacement라는 명사가 들어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2번 TCA 웹 디자인은 provides 제공합니다. 뭐를? price 뭔가를 ABCD 보시면은 addresses, estimates, industry, markets 전부 다 명사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도 명사고 뒤에도 명사인 무슨 문제다? 복합명사 문제구나 라는 걸 아셔야겠죠. To business owners who wish to strengthen their online presence. 그들의 온라인상에서의 존재감을 강화시키기를 원하는 사업체들의 오너들에게 견적서를 제공합니다. price estimates라고 해서 복합명사 암기를 통해서 정답 골라주십시오. price estimates, 견적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넘어갈게요. 113번. 이 문제도 참 재밌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ABCD만 봤을 때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전부 다 다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휘 문제인 것 같다라는 느낌도 분명히 있으시지만 얘는 사실 문법 문제에 더 가깝죠. every라는 거는 형용사로서 뒤에 단수명사를 수식하는 친구고 already는 부사죠. so that 접속사, just as도 접속사. 얘네들을 먼저 아셔야지만 정확하게 정답을 고를 수 있어요. 일단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there로 시작했네?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there이라는 건 유도부사입니다. 유도부사가 문도에 들어가게 되면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보시다시피 바뀌게 돼요. 그러면 얘는 every가 들어가서 주어 자리에 쓴 명사를 수식한 걸까? 아니면 부사가 들어가서 문장 전체를 수식한 걸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 접속사가 들어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동사 하나. On the restaurant menu 접속사 하나 나오고 the owner added a new range of라고 해서 동사 2개의 접속사까지 계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접속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접속사가 2개가 나오면 동사는 몇 개 필요하다? 3개가 나와줘야 되니까 먼저 버릴게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every라는 게 아무리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고 해도 뭐라고요? 단수 명사를 수식한다고요. 그래서 every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already라는 부사가 정답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B. So there were already 75 dishes on the restaurant 이라고 들어가는 거고요. 조금 유도부사 부분을 조금 더 도와드리자면 대열로 시작을 했을 때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바뀌고 여기서 is 고르실래요? are 고르실래요? 라는 식의 수일치 문제가 나온다면 그 뒤에 나온 명사가 주어기 때문에 이 명사에 걸맞게 수일치를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포인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114번 들어갑니다. successful, 성공적인, historical, 역사적인, 그리고 appropriate, 적절한, probable, 있음직한, 그럴듯한 이라고 해석되는 형용사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To attract more visitors, 더 많은 고객님들을, 더 많은 방문객들을 attract하기 위해서 Mount Jefferson National Park이라는 국립공원은요, developed, 개발시켰습니다. 다양한 하이킹 트레일즈를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산악할 수 있는 트레이를 조금 깨끗하게 잘 닦아두고 조금 더 개발시켜두면 더 많은 방문객들이 오겠죠. 완벽한 문장이 여기서 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여기 어차피 A, B, C, D가 전부 다 형용사니까 형용사라는 거는 잡고 가시고 뒤에 있는 for이랑 어울리면서도 해석상 잘 들어맞는 걸 골라주셔야 되는 거죠. 형용사는 원래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추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거 모른다고 해도 어차피 ABCD 전부 다 형용사로 들어갔으니까 아유 뭐 나는 모르겠지만 저거는 형용사겠구나 라고 보고 풀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다양한 범위의 피트니스 레벨을 위해 적합한 하이킹 트레일즈가 알맞겠죠. 굉장히 높은, 굉장히 힘든 트레일이 있을 수도 있고 초급자를 위한 트레일, 중급자를 위한 트레일즈가 있어요. 각각의 다양한 범위의 피트니스 레벨에 걸맞고 적합한이라고 들어가는 appropriate C1 정답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정리해 드리도록 합니다.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격의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됐을 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trails인데 which are appropriate라고 봤을 때 주격의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이 돼버려가지고서는 형용사만 삥 남았구나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그런 경우 말고 뭐 someone, nobody, 뭐 something, everything, anything 이런 식으로 끝나는 친구들은 원래 후치 수식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something new라고 하지 new something이라고 안 하죠.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 거죠. 최상급이나 only와 결합된 명사 뒤에 able이나 able로 끝나는 것들도 후치 수식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토익에 나오는 거 하나를 알려드리자면은 available 이 단어는 정말 후치 수식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possible도 후치 수식하는 거 좋아합니다. 앞에서도 수식 가능하고 뒤에서도 수식이 가능해요. 예문 하나 만들어 보자면 뭐 There are 3 available seats 라고 하셔도 되고 There are 3 seats available 이라고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수식 어구가 딸려있는 형용사 구라고 해서 지금처럼 전명구 같은 게 이 형용사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딸려져 있죠. 이런 경우에도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으니 아이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1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ABC를 보시면은 지금 reschedule을 기본으로 해서 BPP랑 have been PP 그리고 또 BPP라고 해서 동사의 변형들로 들어갔습니다. 동사 문제 꼭 나와요. 꼭 두 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세 문제까지 출제되는데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게 문장이 일단 너무 어려운 거죠. Alford Dental Clinic allows patients to arrive up to 15 minutes late. After which the appointment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일단 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전치사 같은 경우 특히나 뭐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내주는 전치사들은 관계대명사 앞에다가 써서 의미 전달을 조금 더 용이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치사들이 좀 앞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콤마를 찍고 위치가 들어가는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이렇게 이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문장 전체,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쭉 이어 들어가는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말이 많이 어려운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대명사 이론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 자세히 봐주시고요. 콤마를 찍고 위치를 찍는 경우는 앞에 있는 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장소나 시간이나 방법이나 수단과 관련된 전치사들이 앞에 나와서 조금 더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기도 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얘가 주어져. 동사 자리입니다.
appointment라는 게 주체예요. 약속이라는 게 주체인데 약속이라는 것은 스스로 재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조정이 되어지는 거죠. 재조정이 되어지는 거니까 능동태는 다 갖다 버립니다. PP 앞에 B, PP 앞에 B, PP 앞에 B. 하지만 D번은 조동사가 있어야 민낯을 꺼낼 수 있으므로 D번도 버리고 B번과 C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겠죠. 알포드 덴털 클리닉은 손님들이 최대 15분까지 늦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포인트먼트가 재조정되어진다라는 일반적인 사실, 일반적인 규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정답 B번 골라주시면 돼요. 너무 어렵지만 재밌기도 했죠? 깔끔하게 설명드렸습니다. 116번 Even, yet, although, while 먼저 쟤네들의 성격을 볼 수 있으셔야죠. even 부사죠, 부사. 형용사로 평평한 이란 뜻도 있지만 토익에서 even이 형용사로 나오는 거는 거의 뭐 본 적이 없어요. 부사, yet 부사,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들어가는 접속사, while도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인 반면에라고 해석되는 접속사입니다. 저 같으면 일단 올라가서 구조 분석해요. 여기 주어 보이고 동사 보이네? 그리고 여기도 주어 보이고 동사가 보이네? 그럼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으니까 나는 일단 접속사를 쓰고 싶어. A번이랑 B번을 그렇게 가차없이 갖다 버리게 되는 거죠. C번에 들어가 있는 although랑 D번에 들어가 있는 while 둘 다 부사절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버릴 수 없고요. 남아있는 방법은 해석을 통해서 정답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직원 휴게소는 will be inaccessible to staff. 직원들에게 접근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Walls are being painted. 벽이 페인트 되어지는 동안에 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정답 D번 처리하도록 할게요. 벽이 이제 페인트 칠해지는 그 동안에는 여러분들 사용할 수 없어요. 이런 거죠. D번 넘어갑니다. 117번. 얘는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정말 막 한 10번, 20번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immediately가 보이고 after이 보이면 immediately after가 정답이다라고 할 정도로 좀 정형화되어져 있는 정답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 A번, B번, 그리고 C번, D번으로 저는 먼저 묶어요. 자, 왜냐면 A번이랑 B번은 둘 다 형용사고 C번이랑 D번은 둘 다 부사기 때문에 품사로 먼저 묶습니다. 항상 비교급, 최상급, 원급, 급보다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게 품사거든요. 그래서 품사로 먼저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비교급이 보이고 최상급이 있구나 정도만 잡습니다. 미스 쿠퍼라는 사람이 recommended, 추천했어요. Sending information packets, information packet을 보내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어디로? To convention participants라고 해서 컨벤션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완전한 문장 다 끝났죠. 앞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에다가 to를 시작한 전명구까지 다 완전한 문장이 끝났는데 after their registration is confirmed 라고 해서 접속사 새로 나오고 주어 동사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는 뭐밖에 못 쓰는 거다. 부사밖에 못 들어가요. A번이랑 B번은 먼저 버려주시고 딱히 최상급의 부사를 써야 되는 단서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of 다음에 복수명사가 있기를 해. in 다음에 장소명사가 있습니까? sofa가 있어요. 아니면 현재 완료가 있어요. 최상급의 부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원급 그대로 들어간 immediately 살려주시고요. immediately after 외우세요. 직후에. immediately before 이라고 하면 직전에 라고 암기해 주시고 저는 이 단어를 잡아드리고 싶어요. recommend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막 토익을 공부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recommend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무엇을 추천하다 라는 뜻으로 먼저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토익에서 조금 더 고수가 되는 방법은요. recommend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recommend랑 관련된 문법적 포인트들이 머릿속에 짜자작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 고수가 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데 recommend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가지는 타동사죠. 목적어에 동명사를 취하는 타동사. 그래서 recommend 다음에 동명사 쓸래, 투부정사 쓸래 물어보면 동명사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recommend 다음에 목적어를 쓰고 난 다음에 to가 들어갈 경우에는 to 사람명사로서 이어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 recommend를 쓰고 대절이 나왔을 경우에 주어랑 동사 사이에 들어가 있는 should를 생략한
제안, 추천, 요구, 주장, 명령, 제출, 요주명의 포인트로도 출제된 바가 있으니 recommend를 보자마자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기억날 수 있도록 예쁘게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118번. 자, developing, recruiting, providing, monitoring. 개발하다, 모집하다, 제공하다, 감시하다라는 단어죠. 아놀드 슈나이더가 will be 뭐뭐 할 겁니다. 직원들의 결근을 뭐뭐 할 거다? Over the Christmas period and reporting them to the HR director.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저 사람이 직원들의 결근, 결석을 뭐 할 거다? 감시할 거다. 그리고 이 HR 디렉터에게 보고할 거다가 가장 적절하겠죠? 정답 D번. 뭐 이거는 어휘 문제 편하게 풀도록 할게요. 119번. depart는 일형식 자동사예요. 제가 좀 이따가 이 친구 정리를 해드릴 건데 must hand라고 해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 동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동사를 또 쓸 수는 없죠. In their door, entry key card to the security office at the main entrance. 접속사도 없어. 접속사도 없는데 동사 두 개는 말도 안 되죠. departed? 분사로 접근하는 거야? PP 고를래, ING 고를래라는 분사로 접근해서 여기 분사가 뒤에 있는 tenants라는 명사 수식하는 거 물어보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depart는 일형식 자동사라고요. 일형식 자동사는 과거 분사 형태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습니다. C번, 출발하는 가능하죠. D번, departure. 명사 쓰고 tenant라는 명사가 또 나오는 복합명사가 존재하던가 존재하지 않죠? 안 돼요. 아, 정답은 C번이구나. 그래서 출발하는 tenants는 이제 나가는 우리 나가시는 세입자들은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핸디인 제출하다. 그들의 문을 여는 입구로 들어가는 키카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해석은 되실 것 같고 depart라는 게 자동사, 일형식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와의 어울림이 좋다. 그래서 depart from 이라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다. depart from Seoul, depart from 전주, depart from 대구 이렇게 쓰는 거고요. depart for 다음에는 목적지를 써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다. depart at 이라고 하면 시각. 그래서 몇 시에 출발하다 이렇게 쓰는 거 뒤에다가 잘 나오는 이 전치사들까지 챙겨두도록 합니다. 넘어갑니다. 120번. either이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either A or B 기억나시죠?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라는 접속사고요. because of는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 덕분에라고 들어가는 전치사예요. 얘는 접속사라서 뒤에 주어 동사 보여야 되고 얘는 명사 보여야 되고요. D번에 들어가 있는 in order to 같은 경우는 in order to do라고 해서 동사 원형이 보여야 합니다. Mr. D graduated, 콤마 찍고 he, 주어, began, 끝났죠. 나는 주어 동사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as soon as라는 B번 정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awson이라는 사람이 대학교에서부터 졸업하자마자 그 사람은 이 회사와 함께 건축가로서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챙겨주시고 work as, serve as, act as예요. work as, serve as, act as라고 하면 몸으로써 일하다, 몸으로써 활동하다라고 동의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계속 121번 들어갈게요. 좋아요. The first sales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는 일단은 얘가 팁으로 끝났기 때문에 물론 형용사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형용사로서도 쓰이지만 여기 지금 주어 자리죠. 주어로 들어갔을 때는 명사로 대표나 대표자 혹은 직원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sales representative라고 하면 영업사원입니다. 그 첫 번째 영업사원? 그럼 동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동사 비스무리한 게 두 개가 눈에 보여요. 그죠? 조금 더 볼까요? The monthly target, 어머나, will be awarded 라고 해서 여기가 동사가 나와버렸어요. With the 3 extra paid vacation days. 더 이상의 접속사가 없으므로 또 다른 동사를 쓸 수 없으니까 오히려 동사를 버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B번이냐 C번이냐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구조 분석을 좀 보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뒤에서 앞에 있는 representative를 수식해 줘야 잘 문장 구조가 정리가 되겠죠.
여기 동사니까 그 전에 건 계산을 해줘야 되죠. 우리가 to 부정사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하게 돼요. 이런 걸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내용도 살짝 보시면 월별 목표량에 도달하는 첫 번째 영업사원은 3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 월별 그 목표량을 이미 달성한 영업사원이 있다 없다? 없죠. 앞으로 나올 거죠.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도 to 부정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타겟에 reach를 하게 될 sales representatives는 수여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들어가는 to 부정사 C번 정답 처리해 주시고 for reaching 같은 경우는 앞에 수단과 관련된 표현이 있어줘야 돼요. 얘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122번. except 전치사, 무엇을 제외하고 around는 전치사도 되고 부사도 되죠. 부사로 들어가면 약, 그리고 또 뭐뭐쯤이라고 해석되고 전치사로 들어가면 around 어디에 둘러서 라는 표현. during 전치사로 뭐뭐 하는 동안에, 그리고 close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동사도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가 계산을 해줘야 되죠. At any time이라고 전명구가 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뒤에 이 period라는 명사를 다시 가지고 오되 얘도 사라질 수 있는 친구는 전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전명구. 문장 한번 보실까요? After a customer has purchased the laptop from Digital Direct. 자, 고객님이 디지털 디렉트에서 랩탑을 구매하고 난 이후에 The business will perform repairs free of charge. 그 사업체는 무료로 리페어를 해줄 겁니다. 언제든지 간에, 뭐 동안? 6개월의 기간 동안에 라고 들어가는 during 정답 처리하도록 합니다. during 자주 나오죠. during도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는 동안에. 그리고 for도 뭐뭐 하는 동안에. 해석은 동일하지만 during은 뒤에다가 특정 기간의 명사를 쓰십니다. 그래서 during the winter, during the conference, during the seminar, during the meeting 이런 거고 for은 뒤에다가 숫자 표현 들어가죠. For 3 years, for 2 weeks, for 7 days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during 고를래, for 고를래 물어봤는데 a decade입니다. decade는 10년이죠. 근데 이거를 숫자로 써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대부분 during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앞에 들어가 있는 어는 숫자 1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과 하나 있다라고 할 때 one apple 이라고도 하지만 an apple 이라고도 하죠. an 이라는 건 뭐랑 똑같다? 숫자 1과 똑같다. 그러므로 얘는 뭐가 정답? for이 정답이에요. for the decade, for the decade. 기출 문제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밑에 거 보실게요. week, 일주일이죠. 7일이죠. 7일. 숫자로 적혀져 있지는 않은데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좀 다른 거는 여기는 어를 썼지만 여기는 더를 써놨어요. 더라는 거는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일주일이 아니라 만약에 a week 이었다면 4이겠지만 막연한 일주일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일주일. 너랑 나랑 그때 1월 1일에서부터 1월 7일까지 여행 갔었잖아. 나는 그 일주일 동안이 너무 행복했어 라고 좀 정해져 있는 일주일이라는 걸 표현하는 정관사가 들어가게 되면 특정 기간이기 때문에 during을 정답 처리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다음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훨씬 더 고급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123번. 자, the interviewer felt, 인터뷰어는 느꼈습니다. that 이하를 접속사가 나오고 Miss H라는 사람의 experience, working in Asia가 뒤에서 앞에 있는 experience를 수식해주는 분사로 들어갔고 자, was라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가 보이고 뒤에 to, the job duties and responsibilities 전명구 of the position도 전명구 덩어리니까 버려주시면 여기서의 주격 보호 자리죠. 보호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면 동격의 관계가 성립돼야 돼요. 일단 동사는 안 되죠. 비동사를 썼는데 일반 동사를 또 쓸 수는 없습니다. application, 신청서, 지원서. 이 사람의 경험 이꼬르 신청서다? 아니죠. 이 사람의 경험 이꼬르 도포용 뭐 도구다? applicator 바르는 거?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경험 자체가 굉장히 applicable, 적용할 수 있다.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보어 자리에서는 형용사의 정답률이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 그나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갑니다. 124번. appraises, 평가하는, 평가하다. obeys는 복종하다, instructs라고 하면 지시하다, enforces라는 건 시행하다, 집행하다, 강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는 주어 동사입니다. 소셜미디어 밴이라고 해서 소셜미디어를 금지,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을 뭐뭐 한다라는 거죠. 모든 부서에, 얘네 chat office, 이 회사는 본사에 있는 모든 부서에 있어서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을 시행하고 사람들에게 쓰지 말라고 강요하는 거죠. 정답은요. D번 처리하도록 할게요. ABCD 뜻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obey 같은 경우는 따르다, 준수하다라고 해서 동의어 observe, follow 챙겨주시고요. 얘네들은 타동사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요거 잡아드렸죠. stick to 그리고 adhere to 얘네들은 자동사에다가 전치사를 더한 거고 해석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정리하시는 게 유리하실 겁니다. 자, enforce something on, enforce something against라고 하면 법률 등을 시행하다, 집행하다 라고 해석되고 있으니까 같이 문법적인 포인트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25번. 이 문제 한번 잘 봐요. 이 문제를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어떻게 학생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잘못 볼 수도 있을까? 일단 is라고 해서 이형식 동사 나와 있으니까 일반 동사 원형인 A1 먼저 버리고 가는 게 맞겠죠? lighter, 주격 보호 자리에다가 쓴 거고 is라는 비동사랑 lighter, 형용사의 비교급이지만 어쨌든 형용사니까 이렇게 잡고 뼈대만 보자면 저는 이게 부사 자리로 바로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비동사를 쓰고 ing를 써서 현재 진행형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considering 고르신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consider은 타동사죠. 타동사는 뒤에 의미상의 목적어로서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해요. 목적어. 여기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lighter이 그 착착 하는 거 라이터 아니에요. 불 붙이는 거 라이터. 그러려면 앞에 어가 있어야 돼요. A lighter. 알겠죠, 여러분? A lighter. 근데 그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정답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형식 동사로 보고 주격 보호 자리에다가 그냥 명사를 써버리면은 workload랑 또 동격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뒤에 있는 라이터를 더 설명하기도 힘들죠. 아니죠. 이거 부사 자리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considerably는 증감부사다라고 해서 증가하다, increase, 감소하다, decrease 이런 것들과 굉장히 어울리는 부사고요. 얘는 1년에만 해도 몇 번씩 정답으로 출제돼요. 동의어 싹 다 암기해서 들어가세요. significantly, substantially, noticeably 다 암기해서 정답 맞춰주시고요. 초반에 보시면 now, that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까 봐 정리했습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므로라고 해석되는 부사절 접속사로 because, since, as와 동의어로 들어가요. now that까지 싹 다 외우세요. because, since, as, now that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문제였어요. 자, 126번 ABC를 보시면 어휘 문제로 들어간 상태죠. influx, 유입, intrigue, 음모, 모의라는 뜻이고요. intention, 의도, induction이라고 하면 유도나 귀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이 좀 어렵긴 하지만 자, 우리 hotels in the cities, old town district, 여기 오래된 타운 디스트릭에 있는 호텔들은 have experienced, 경험해 봤습니다. 어떤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붐되는 현상을 경험해 봤죠. 인구에 있어서 최근에 뭐 덕분에 thanks to 전치사죠. 뭐뭐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influx라고 해서 유입이라는 A번 정답 처리하시고 이건 뭐 해석 안 되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장 들어갔을 때에도 어휘 문제 보시고 ABCD 해석 안 되면 그냥 버리고 딴 문제 푸셔야 돼요. 이거 1번, 2번, 3번을 바라봐도 해석 안 되시면은
못 푸는 문제거든요. 그 시간 아까우니까 모르면 확실히 찍고 넘어가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땡스랑 같은 말로 들어가는 거 due to, owing to 꼭 챙겨두시고요. 다 잘 나와요. Thanks to increased consumer interest. 고객님들의 증가된 흥미 덕분에, 누군가의 노고 덕분에, 아니면 careful planning 덕분에 이런 식으로도 쓰이니까 추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27번. 콤마 보이시죠? 저기 있는 after를 전치사로 보시면 뒤에 인터넷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명사 들어갔으니까 나는 여기다가 동명사 써야지 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얘는 부사절의 접속사고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ing라는 분사를 써야지라는 분사 구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저명한 옥스퍼드 사전에서도 어떻게 설명하든지 상관없지만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쓰고 명사 쓴 게 조금 더 편해 보이니까 그렇게 그냥 설명해도 된다. 그렇게 보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같은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뒤에 providers라고 해서 명사 들어갔으니까 ing 바로 골라주시고 이거 포인트 잡을게요. 이런 식으로 절이 들어가 있고 콤마 찍고요. 부사절의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살려둔 경우에서 지금처럼 명사가 들어가면 ing 정답이고요. 전명구나 부사 찌끄레기가 들어가면 pp가 정답이다 라고 챙겨두시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쉽게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128번. formerly, abruptly, severely, purposely. formerly 이전에 과거 시제랑 잘 쓰인다라고 분명히 설명드렸고 abruptly라고 하면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severely 매우 심하게, purposely라고 하면 고의적으로라고 해석을 하죠. 대부분의 과자를 만드는 제조업체들은 주어 그리고 부사가 들어가면서 디자인합니다. 어떻게 디자인할까? Their advertisements to appeal to young children. 아이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광고를 디자인합니다. 아무래도 과자의 주 고객은 어른들보다는 애기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귀엽게 만든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귀엽게 만드는 거니까 정답 D번 처리하시고 formerly가 앞에서부터 계속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동의어들. formerly, previously, originally 이런 것들은 과거 시제의 단서로 굉장히 잘 쓰이고 하나만 더. formerly는 명사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원래 부사라는 건 명사를 바로 수식할 수 없다라고 많이 배우시지만 특이하게 명사의 구, 명사의 덩어리를 수식할 수 있는 수식 부사들이 정해져 있고 그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formerly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 단어 봤을 때 과거 시제와 명사구 수식이 가능하다라는 두 가지 포인트가 떠올리신다면 잘 풀 수 있으시겠죠. 129번 들어갈게요. and 잡아요. 이거 등위 접속사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은 거예요. for이라고 해서 전치사로 시작을 했고 it's simple design 명사. 그럼 and로 묶었으면 뒤에도 뭐 적어야 된다? 명사. ABCD 보시고 명사 is 있죠. A번 정답입니다. is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지금은 명사로서의 정답이다 라고 체크하시고 이거 사실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130번 어휘 문제 들어갔어요. prevent 예방하다. concede, waive, 그리고 exceed까지 들어갔는데 Ironman Nutritional Supplies라는 주어가 will 뭐뭐 할 겁니다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들어가 있는 바로 이 shipping fee예요. 돈 얘기하고 있죠. 돈 얘기하면 waive야. 돈 얘기하면은 그거 면제해 줄게. 야, 그 돈 우리가 안 받을게. 진짜 자주 나와요. For anyone who spends at least $300 on an hour. 그 누구든지 간에 주문건에 대해서 최소한 $300를 쓰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배송비를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10번 정답 처리해 주시고. waive 자체가 포기하다, 처리하다, 면제하다 너무너무 자주 나오고요. give up, relinquish, 동의어입니다. waive shipping cost라고 해서 배송비를 면제하다.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waive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입니다. anyone who 다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수 동사를 쓰셔야 되고요. those who 다음에는 복수 동사를 써요. 만약에 시험장에서 anyone 고를래, those 고를래라고 물어본다면 단수 동사를 썼느냐, 복수 동사를 썼느냐를 보시면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1의 파트 5 문제까지 싹
싹 풀어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 들으면서 2회독 해주시고요. 제가 아무래도 실전 수준이다 보니까 말의 속도가 약간은 빠른 편입니다. 여러분들 속도 조절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더 잘 들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강의 Part 6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